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상으로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접종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지난해 말 보건소 역학조사 등 방역 지원에 나섰던 특전 요원들을 103일 만에 후속 대원들과 교대했습니다. 육군 25사단에서 다목적 차륜형 장갑차를 시범 운용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시행하고 있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 제도의 일환으로 해외 수출을 위한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건데요.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접종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조다니엘 중사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첫날. 문 대통령은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입니다. 이날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현상 대통령 경호처장 등 정상회의에 함께하는 필수 수행원 9명도 이날 함께 접종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은 국군 서울지구병원이지만 다른 대표단 구성원과 함께 예방접종을 받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접종은 종로구 보건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 후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총 11명이 접종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병당 11명의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직접 백신 접종에 나선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접종 뒤 매뉴얼에 따라 30분가량을 대기하고 바로 청와대로 복귀한 뒤 참모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8일까지 유지되는데요. 군은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일원화했고 대면 종교활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아래 병 휴대전화 사용 수칙이 보다 정밀하게 조정됐습니다. 국방부 부대관리 지침에 맞춰 운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격리 대상 병사들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수칙이 각 부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던 것을 하나로 통일시킨 겁니다. 조정된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보면 먼저 코로나19 격리자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외에는 개인 보관을 금지했습니다. 보관 방법은 격리시설 지정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에 통합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격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장성급 장교 승인을 기준으로 평일에 한해 오전 8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로 일원화했습니다. 대면 종교활동 참여가 일부 허용된 데 따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핵심 사항으로 강조됐습니다. 대면 종교활동을 진행하는 설교자는 물론 여기에 참석하는 장병 모두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종교시설에 의무화한 방역 지침을 보면 종교활동 시 이용자들의 간격은 2m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대면 모임 활동이나 식사는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부대관리 지침은 오는 28일까지 적용되는데 무엇보다 코로나19 군내 유입을 최소화하면서 장병 기본권 보장 등 안정된 부대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보건소에서 방역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이 임무를 교대했습니다. 육군 특전사 비호 온누리 부대에서 천마 황금박지 부대원들로 바뀐 건데요. 서초구 보건소에서 마련된 송별식과 업무 인수인계 현장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초구 보건소장이 육군 특전사 대원들에게 표창과 함께 꽃다발을 안깁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임무에 최선을 다한 대원들에게 작게나마 전하는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대원들과 마주보고 서서 주먹 악수를 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저희들은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피해 방역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군 특전사 비호, 온누리 부대 대원들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03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위기 상황이었던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투입된 겁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78개 보건소에 모두 379명의 대원들이 역학조사관들과 호흡하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03일간의 완전 작전을 마치고 복귀하지만 다음 부대에서 더 들어와서 저희보다도 더 임무 수행을 잘해줄 거라고 믿고 저희는 들어가서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들은 역학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역 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파악 보고와 실시간 격리자 관찰, 역학조사 관련 민원 상담, 격리자 물품 포장과 전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평일과 휴일, 밤낮 구분 없이 구슬땀 흘리고 있습니다. 육군 특전사 천마, 황금박지 부대 대원들도 임무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육군 특전사 천마 부대는 임무교대 투입에 앞서 지난 19일 출정식을 하고 임무 수행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 천마 부대를 포함한 모든 특전 요원들은 국가의 부름이라면 언제든 달려가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최강의 정예 요원들입니다. 국민의 군대로서 이번 범정부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국군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저희를 믿어주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육군 특전사 대원들.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일념 하나로 방역작전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빛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를 군에서 시범 운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이 제도를 여러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목적 장갑차를 시범 운용하고 있는 부대를 오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군 훈련장으로 처음 보는 장갑차가 들어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수출용으로 제작한 다목적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영 사업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야전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갑차입니다. 총 중량 12톤, 6m 길이와 2.3m가 넘는 높이로 10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7.62mm 탄에 대한 방탄 성능과 대전 차질의 방호 능력을 갖췄습니다. 최고 시속 120km로 고속 주행이 가능하고 1m 깊이의 물도 건널 수 있습니다. 높은 차고에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낮아 험지 탈출 능력과 코너 탈출 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실제 이 장갑차를 활용해 대대 전술훈련과 GOP 지역 정찰 작전을 수행해본 지휘관은 차량의 기동 성능과 방호 능력, 작전 수행 능력 등에 만족했습니다. 가장 아마 이게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도시지역 작전에서 적 게릴라 부대에 대한 타격이 입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생존성을 다른 어떠한 차량보다 더 효과적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지금 많은 내전과 이러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목적 장갑차를 개발한 업체에서는 우리 군이 무기체계를 운영했던 실적만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이라든가 한국군의 국방력이라든가 위상이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거든요. 우리 군이 운용을 했다는 운영 실적이 발급이 될 경우에 해외 수요가들에게 있어서 우리 장갑차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구축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범 운영 제도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 이제 여러 지역에 이제 해외 파병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런 그 군작전에 실제 이제 운용이 돼서 어떤 그 우리 수출용 무기 체계 이제 개선점도 좀 더 도출을 하고 아울러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전투 적합성이라든가 작전 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좀 평가가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수출에 이용한 제도로 자리에 이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 개선이 되면 저희 이제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영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올해부터는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장비와 부품, 물자 등 전력 지원 체계까지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나 군에서 제기하는 여러 제도 개선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시행으로 방산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동명부대 25진이 오는 4월 중순 이후면 파병길에 오릅니다. 레바논으로 갈 날이 한 달이 조금 안 남은 건데요. 장병들의 파병 준비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쉼없이 빠른 속도로 울려 퍼지는 총소리. 특전사 작전대대 장병들이 M60 실사격 훈련에 집중합니다. 레바논에서 생길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 평소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갖춘 무기의 사용법을 미리 숙달합니다. 현지에서 기동 정찰을 할 때 소형 전술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재된 기관총을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익혀둡니다. 시설을 보수하고 제작하는 능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간단한 목재나 가벽 등 비품도 공병중대가 직접 만들고 설치하거나 고쳐 써야 합니다. 본국에서는 거리상의 문제로 필요한 물품을 바로 지원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통신교육. 사무실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컴퓨터 랜선이 보입니다. 초소와 지휘통제실 간 소통을 위한 직통전화 역할을 하는 유선 전화기부터 비교적 거리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위성 전화기, 그리고 단말기와 무전기 등의 사용법도 알아둡니다. 현지에서 쓸 보급품도 도착했습니다. 동명부대 25진 장병들은 레바논 현지에서 UN 평화유지군의 이름으로 활약하게 되는데요. UN 평화유지군의 상징인 이 하늘색 마크와 머플러, 또 베레모를 비롯한 보급품들을 차례로 받고 있습니다. 사막화와 전투복, 그리고 UN 배지 등을 빠짐없이 챙겨 놓습니다. 1인당 39개 품목에 대해서 보급품을 불출을 하고 있으며 인원들이 제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통번역을 담당하는 통역병과 상황병들. 모두 10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해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지만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영어에는 능통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유엔 약어, 군사 용어 등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숙달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 아래 카메라를 마주한 장병들. 레바논 현지에서 신분증 역할을 하는 UN ID 카드에 들어갈 모습을 찍습니다. 파병이 처음인 사람도, 동명부대원 이름으로 파병만 4번째인 장병도 설레고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동명부대 25진은 추후 상황조치 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파병길에 오르기 전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23일 김해기지에 있는 부대들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기지 내에 있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와 5 공중기동비행단 등 5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 총장은 현장 참모들로부터 작전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장병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밤낮 없이 인명탐색 구조에서 공중급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무를 완벽히 수행 중인 장병들이 자랑스럽다며 격려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 공중급유기 KC-330에 올라 임무 수행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현황입니다. 3월 24일 오전 10시 기준 1명이 추가 확진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645명입니다. 이 가운데 격리 해제는 613명, 격리 중인 인원은 32명입니다. 계속해서 3월 24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한 UAE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아르디 UAE 국방특임 장관 등 UAE 측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의 안보 정세와 국방,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방문이 UAE와 국방당국 간 신뢰를 공고히 했으며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국방 방산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방공학교는 23일 우주 방공전력 발전 방향과 핵심 기술을 주제로 방공전투발전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항공우주연구원 등 군과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 각국의 방공전력 발전 동향과 최신 방공무기 기술 등에 대해 토의를 나눴습니다. 방공학교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발전시켜 미래 육군의 우주작전을 이끌어나갈 방침입니다. 해군 잠수함사령부 안중근함 승조원들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기와 6회 서해소의 날을 앞두고 진해기지 안에 있는 안중근 의사 소명탑에서 안 의사를 추모하고 승조원 결의 대회를 했습니다. 승조원들은 안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서해수호 55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바다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공군 38 전투비행전대는 23일 올해 첫 전투태세 종합훈련의 하나로 대테러 종합훈련을 했습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통해 테러범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인질들을 안전히 구출하는 절차를 숙달했으며 폭발물 처리 요원과 소방 구조 요원, 화생방 요원들도 임무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대테러 임무 수행 역량을 키웠습니다. 공군 7항공통신전대 통신전자정비대대의 병사들이 장병들의 오락시설이 마련돼 있는 복지회관에 벽화를 그리며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이들의 재능기부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김지환 상병의 권유로 시작됐으며 김 상병 등 7명의 병사들은 복지회관 벽에 최초의 국산 항공기인 부화로와 P-50B 블랙이글스 등을 직접 그려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렸습니다. 아침까지 영향을 주던 황사는 오후부터 청정한 바람에 모두 해소가 되겠고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올라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6도, 광주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론 여전히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도 차이가 나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영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황인데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예상되니까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7도, 대구는 6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광주 20도, 부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시정이 좋지 못합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보건소 역학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는 육군 특전 요원들의 임무교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